제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판사하면서 써내려가는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나와봐야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회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심리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리 문제와 심리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같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심리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심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답답해지거나 또는 힘들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 와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셋 중에 어디가 문제가 발생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거는 하루를 갈 수도 있고 3일을 갈 수도 있고 일주일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답답함이 지속이 되는 경우, 근데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데, 우리가 보통 힘들거나 또는 내가 답답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왜 야외로 바람을 쐬러 간다든가 아니면 또 내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또는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술을 한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이 힐링을 하려고 듭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하러 간다든가 또는 쇼핑을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가,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만나서 술을 한잔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휴식을 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힐링을 합니다. 힐링, 즉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노력을, 원래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또 독서도 해보고 영화도 보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하느냐?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상담이라든가. 왜냐면 상담을 하면서 그런 기법에 의해서 나를 힐링시킬 수 있는 정보와 지식에 관련되는 걸 받아들이고, 또는 코칭을 한다든가, 그 코칭 기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담이나 코칭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려운 문제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찰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강연을 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왜냐하면 이 힐링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건데, 요 상담, 코칭, 그 다음에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보통 보면 강연을 많이 되거든요. 강연이라, 힐링 강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들음으로써 내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힐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과거에 해오면서 얼마든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힐링을 한다든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문제 생겼던 것을 바로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원래대로 회복을 하거든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일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고통이 발생되고 또는 힘든 게 발생이 되더라도 내 자신이 힐링을 하거나 또는 상담이나 코칭이나 아니면 강연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도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심리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보통 뭐가 작용하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힐링한다든가 상처를 치료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문제 생겼던 것이 원래대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즉 심리가 문제가 발생되긴 했어도 뭘 가지고 있냐면은 특정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회복력을 갖습니다. 다만 원래 우리가 건강하게 심리가 건강하게 작용이 될 때는 보통 1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10이 뭐 3이라든가 2라든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차이만큼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것이 비록 내가 많이 다운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 원래대로 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력을. 그래서 심리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되든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실제로 내가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게 됐을 때 또는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심리 장애라는 건 뭐냐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세 개의 심리 중에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이 심리가 세 개 중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분명히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문제가 유발이 됐어요. 여기가 문제가 유발이 됐는데 이 문제가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힐링도 해보고 어디에 도움도 받아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장애라는 거는 이 문제가 장기간 되면서 일정 기간, 통상 우리는 6개월 이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원원에서는 연구학자들은 3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간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힐링을 하든 도움을 받든 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복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즉 뭐가 되어 있냐면 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3이나 2로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회복을 여기에다 좀 보충을 해주면 자기가 보충을 하든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보충을 하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0이 되어보니까 어떤 걸로 보충을 해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심리에 장애가 발생을 했다. 한마디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기계가 돌아갈 때 삐걱삐걱 소리 나면 뭐 하면 됩니까? 뭐 기름칠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나사가 좀 풀려있으면 좀 좋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문제고 장애라는 건 뭐냐면 삐걱삐걱 거리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름을 치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가 빠져버린 거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달아서 다 사라져 버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도움을 가져가더라도 안 되는 거 교체를 하든가 뭔가를 작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난 상태, 그래서 심리가 장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회복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힐링이 됐든 도움이 됐든 이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회복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심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 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이 마음이 작용하고 몸이 작용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인식,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 상호 연결돼서 기억을 한다든가 기억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마음이 직접 느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를 우리 그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심리라고 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또는 타인을 힘들게 한다든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하나 들어왔을 때, 아, 그래? 그럼 내 기분 전환하고, 그럼 또 이내 또 원래대로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노력을 해도 내가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힘들지 않으면 타인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장애가 발생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나타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애라는 거는 나타났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거를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에 관련된 말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왜냐면 힘든 건 같아요. 나 죽겠다, 나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힘드냐 격려도 해주고, 그래 뭐가 힘든데, 나 사실은 오늘 직장에서 연락 깨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술 한잔 해라. 그러다 한 잔 마셔가면서 뭐 하면서 그 다음날 되면 멀쩡히 또 직장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아봐라, 상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여행을 가도 갈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죽겠는 거이지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어떠한 도움에 관련되는 거, 자기 자신의 힐링되는 방법을 해더라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냅니다. 심리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 인간에겐 두 종류의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어려움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좋을 때는. 좋을 때는 내가 좋은데 누가 뭐 심리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힘든 일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심리 문제가 발생되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인식의 문제가 됐든 기억의 문제가 됐든 표현의 문제가 됐든 문제가 발생이 됐든 장애가 발생이 됐든 간에 직접 자각하고 느끼는 곳은 어딘가요? 직접 자각하고 느끼는 데가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여기는 이 마음은, 이 몸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마음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결과에 의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각을 하는 곳이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이 마음은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건 실제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냐? 인간의 감정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인식 때문에 아픈 건지, 기억 때문에 아픈 건지, 표현 때문에 아픈 건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아픈 건 맞아요. 느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대. 그럼 마음이 아픈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건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연구하는 분이 바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몸에서 느껴지는, 실제로 느껴지는 건 마음에서 느껴지는데 자꾸 몸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연결돼서 치료를 하려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리학이에요. 정신의학은 몸과 뇌에 의해서 그거를 조종작업을 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 정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심리장애와 심리문제에 관련돼서 상호 연동작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아프다. 자, 내 마음이 아프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뭡니까?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던가, 아니면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 문제가 발생됐으면 첫 번째, 심리 문제가 발생되면 뭐를 하면 됩니까? 심리 문제가 발생됐어.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가 뭔가 힐링을 하던가,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내가 힐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를 심리 문제가 발생됐다면
요거를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힐링 기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힐링 기법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 상담하는 전문가, 상담사라든가 코칭을 하는 전문가가 됐던 또는 강연이 됐던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지식도 많고 이러신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종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힐링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 그게 다 힐링 기법이거든요. 힐링 기법은 그래서 심리 문제일 때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했던, 물론 내가 필요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알기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힐링해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어디가 문제 생길지 모르지만 이 중에 하나가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 들어와서 도와주게 되면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능하면 심리 문제일 때는 좀 쉬어라.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심리 문제일 때는 그러면은 전문 상담실, 여러분들 전문 상담실 하면은 비싼 곳으로부터 무료로 하는 데까지 시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상담실이 전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상담실이 약 한 2만여 개 가까이 되는데 어디 가도 힐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이한 힐링 기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분석 방법, 무슨 방법, 정신 분석하기 뭐니 관련된 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힐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정보들을 또 필요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회복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힐링 기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심리가 이 심리들이 회복하는 원동력, 회복에 관련되는 최소한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요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예요. 자,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몇 개가 회복력을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개가 회복력을 잃었어요. 한 개가 회복력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셋 중에 하나가 회복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데서는 이상이 없는데 꼭 회복력을 상실한 그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세 개 중에 하나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어려움을 겪어요. 늘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장애가 이미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장애를 뭐라고 하냐면 인식장애입니다. 인식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를 가면 공황장애 발생됐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다, 답답해. 그냥 뛰쳐나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강연하다 말고도 그냥 해 갑니다. 공황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거품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와서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식장애입니다. 왜 그러냐? 들어오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들어오는 게. 이 벽도 스트레스고, 여러분도 스트레스고, 말소리 하나 들리는 것까지 다 스트레스예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애 하나 발생돼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의 장애가 발생되면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안장애, 강박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인식장애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포장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인식장애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장애가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는 왜 필요하냐?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애라는 감정기억장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기억장애가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심리 문제에서는 뭐뭐 때문에 힘들어, 뭐뭐 때문에 우울해, 이렇게 뭐뭐 때문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뭐뭐 때문에가 없어요. 그냥 우울해.
이게 늘 일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은 인식도 최소화시키고 기억도 최소화시키고 표현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 기억도 뭐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이 장애가 발생돼서 그래요. 원래는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줄어드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게 하기가 귀찮아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무기력증을 동반하게 되고 불면증을 동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기억장애가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 표현장애가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디로? 이 마음에 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즉 자각을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 그래서 의식으로 하는 걸 내부 표현이라고 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걸 외부로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의식으로 표현하는 사람 이 표현이 뭔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의식으로 고정되면 이 사람 의식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각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느끼는 걸 의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장애가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격장애라든가 의식장애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격장애라든가 반인격장애 우리 되게 많죠.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표현에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도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고 그런데 그게 늘 그래요. 그게 의식장애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게 뭔가 달라. 그게 대표적인 게 중독증입니다. 여기가 중독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장애의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기억장애의 대표적인 게 우울장애, 그래서 우울증, 그 다음에 표현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심리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심리.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마음은 안 돼요. 마음은 뭐만 합니까? 인식에서 느껴지고 기억에서 느끼고 표현에서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작용만 하거든요. 작용만 해요. 마음이. 느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하는 거를 심리에서 즉 이 마음이 자체에서 느끼는 과정 의식과 무의식에서 자체적으로 느껴지는 과정 인식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 기억에서 마음이 작용할 때 표현에서 마음이 작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용되면서 느껴지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 게 바로 마음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론이 무서운 이론이에요. 마음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이론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사람에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인식의 문제가 있구나, 기억의 문제가 있구나, 표현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복해 갈까? 치료기법에 관련되는 건 한 중간쯤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장애가 발생돼서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먼저 인식의 장애, 기억의 장애, 표현 장애 세 개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회복력을 안 가지고 있네? 그러다 이 하나의 장애가 이제 좀 아시겠죠?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그 다음에 중독증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사례를 들어드렸고, 요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리장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가 장애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장애가 발생되고 표현의 장애가 발생. 그럼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됐겠죠. 그죠? 그래서 인식의 장애, 공황장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독증에 빠져있고 중독증에 빠져있다 갑자기 공황장애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남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제 남자들의 조울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형태인데 남자의 조울증과 여자의 조울증은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가 두 개가 발생이 된 상태에 치료가 되지 않고 장애가 두 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장애는 가지고 있는데 표현장애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인식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발생하면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가 올라오면 또 하나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 갭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중간 갭. 왜냐면 인식과 표현 또는 기억과 표현, 감정기억, 우울증에 있다가 중독증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 중독증을 우리는 조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나거든요. 뭔가 중독은 뭔가 함으로써 내가 살맛 나는 세상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 엄청난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강박과 불안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데 조울증으로 가다 보니까 조증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보통은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아픕니까? 마이너스 10만큼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증 상태, 즉 플러스 10에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아플까요? 마이너스 20만큼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하나 장애 발생됐을 때보다 두 개의 장애가 발생됐을 때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높이에서 떨어질 때 또는 올라갈 때 중간 회색지대, 즉 교차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흔히 나타나는 게 심리적 조현병입니다. 저는 기질적 조현병을 얘기하기 전에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면 뇌에 문제가 있거나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조현병을 얘기하는데 저는 심리적 조현병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뇌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이 조현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멀쩡해. 평상시에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삐그덕하면 순간 이성을 나가요, 그냥 이게. 과대망상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막 피해망상증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현병이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심리적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관련되어 있는 정신의학적 관련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조현병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스테리라고 있습니다. 히스테리. 정말 잘 놀고 정말 괜찮다가 한번 순간적으로 휙 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일 듯이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히스테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두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중독증인 경우에는 한 개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두 개의 장애가 발생되면 조울증, 심리적 조현병, 히스테리 들어도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2배 아니 10배 이상의 요 하나 차이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고통의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세기가 그 10배 이상의 차이 나거든요. 자,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병증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 마저 고장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마저 고장납니다. 3개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자, 3개가 장애 발생됐다는 얘기는 인식도 장애요, 기억도 장애요, 표현도 장애다. 그래서 뭐라 하니까 인식을 해도 고통이요. 기억, 어떤 걸 기억을 해도 고통이고 어떤 걸 표현해도 고통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살지 못해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심리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다릅니다. 외상 스트레스는 심리 문제고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외상 스트레스가 치료되지 못한 채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PTSD라고 해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이거든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심리 장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가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고통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심리 문제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오고 갑니다.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오고 아주 좋을 때, 아주 최악에서 안 좋을 때 그래서 넘나들면서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나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상처를 입으면 답답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어떤 때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기분 좋아서 웃는 때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오고 갑니다. 마이너스 10으로 가면 스트레스 받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 그런데 내가 힐링하고 나니까 다시 플러스 5, 3 그리고 또 몇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넘나들면서 오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심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개의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오고 갑니다. 좋을 때는 10배나 좋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게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과도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지면 예전에는 그냥 답답하고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10배나 힘들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을 가는 게 심리 하나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장애가 발생되면 플러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00으로 갑니다. 도대체 이 마이너스 1000의 고통의 크기는 얼마만큼 될까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히스테리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인간에 관련된 이 의식세계가 아니라 고통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심리적 고통에 관련된 크기를 알아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래? 저 사람 평상시에 진짜 멋있게 살 사람인데 왜 저런 사건을 내버렸지?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나타날 일이었어요.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이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되면 어느 정도 되면 플러스 1000이라고 했죠. 만에서 마이너스 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게 심각해졌어요. 이 고통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요. 자기를.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해서 이 두 개의 심리장애 또는 세 개의 심리장애, 특히 세 개의 심리장애에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기가 마이너스로 가면 자기가 못 견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만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타인을 지게 삐립니다. 범죄가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든가 또는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 개의 심리장애가 발생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분명히 외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걸쳐서 마이너스의 고통을 일시적이었던 아니면은 가장 큰 고통이었던 이걸 느끼다가 어느 날 플러스 만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리 장애거든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장애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세 개의 심리 장애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지금 현재 치료법을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고 있느냐?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심리 장애이기 때문에 그 치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법 만드는데 20년 걸렸거든요.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크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범죄자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범죄자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죽고 못 견딥니다.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약물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 1000 또는 마이너스 100 정도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가장 고통을 받다가 마이너스 만이라는 고통을 받다가 마이너스 100 정도 고통으로 가게 되면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물론 아파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살만한 그런 아픔이에요. 그걸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약물 처방이거든요. 왜? 몸을 다운시켜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된 고통을 다운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마음이 그 고통이 다운된 것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필요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들이 약물 처방을 내렸는데 약을 복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 내가 죽던, 네가 죽던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에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두 개의 장애, 한 개의 장애, 신유 문제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세 개의 심리장애 치료하는 거에서 일부분, 약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두 개의 심리장애 치료하는 건 어렵지가 않고 그 중에 또 절반을 가지고도 한 개의 심리장애 치료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진단을 딱 내려봤을 때 이 사람은 심리 문제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상담실로 가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요. 왜 제가 안 해도 누구든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리 장애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고통의 크기 강도를 잘 못 느끼잖아요. 신체 질병을 한번 얘기해보죠. 그럼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신체 질병을 얘기할 때 심리 문제는 뭐냐? 감기입니다. 감기 아시죠? 콜록콜록 감기 걸리고 몸살을 그러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집에서 응급조치로 소주에다가 뭘 타먹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그러면 이불 솜이불 덮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먹고 그냥 확 열을 내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음식 관련되는 거 생강차를 먹는다든가 쌍화차를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내 나름대로 민간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하는 방법으로. 이걸 몇 번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동네 의원 내과 찾아가서 감기약 가서 3일치 약 처방 받아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맞고 그래서 낫는 게 감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힐리법은 뭡니까? 내가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소주 한잔 먹고 나니까 금방 낫더라. 그럼 소주 일단 먹어봐요. 나름대로. 근데 이번 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야죠. 누구에게 도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 찾아갑니다. 동네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처방을 받는 것이 심리 문제는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개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거는 독감입니다. 자, 감기 치료와 독감 치료는 다릅니다. 치료제가 틀려요. 그래서 독감은 한 번 걸리면 거의 한 달 동안 죽다 살아납니다. 안경 뽑는 사람들처럼 그래요. 그러면 병원도 여기는 한 번만 가면 됐는데 3일치 먹으면 되고 여기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죽겠는데 왜? 치료법이 달라요. 치료법이. 그래서 독감이 일어난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예전에 우리가 인플루엔자? 저도 한번 걸려봤습니다. 예전에.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 강력한 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약과 이 독감 치료제는 또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심리장애는 뭐와의 신체 질병으로 따지게 된다면 폐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폐렴에 걸렸대. 폐염증이 생겼대요. 하도 기침하다 보니까 폐염증 생겼대. 그러면 폐염증 생긴 거 가지고 독감 치료제 가지고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폐염증을 치료하면 폐렴 치료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치료법이 틀려요, 완전히. 이렇게 감기가 틀리고 독감이 틀리고 폐렴이 틀립니다. 그러면 세 개의 심리장애가 발생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어느 정도 급이냐?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초기도 아니에요. 그냥 말기에 말기. 자, 감기약 가지고 폐암 말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독감약을 가지고서 과연 폐암 말기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폐렴 치료제를 가지고 폐암 말기를 과연 치료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죽음을 넘나드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 문제, 한 개의 심리장애, 두 개의 심리장애, 세 개의 심리장애, 이 네 개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네 개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기 치료제인 이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힐링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연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흔히들 강연 많이 오죠. 인문학 강연도 많이 하고 그게 다 힐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필요한 지식도 얻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상담실도 가고 코칭도 받고 그리고 강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감기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로부터 시작하는 한 개, 두 개, 세 개 관련되는 심리장애 치료법이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일이에요. 왜? 바로 이 심리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억에 관련된 것 또는 표현에 관련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 되면 10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으로 얘를 회복을 하려면 요거를 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치료법을 가지고서 이 심리를 회복하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걸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200이 필요합니다. 그죠? 플러스 200이 필요합니다. 자, 플러스 200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얘가 좋아지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스트레스가 들어오나 상처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갑자기 확 용수철처럼 딱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크기가 마이너스 3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에너지가 또 필요할까요? 플러스 600이 필요합니다. 점점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표현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다가 일정 수위를 탁 넘어가게 되면 얘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얘는 치료도 못할 채 얘가 장애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심리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심리를 가지고 이 장애를 치료하려고 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울증이 발생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울증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우울증을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조울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우울증 치료하려고 종교에 의존해 있거나 또는 상담을 받거나 또는 어떤 강연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많은 곳을 나름대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우울증 상태에 계속 있으면 10년, 20년을 가더라도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점점 더 고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엄청나게 다르구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 문제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회복력이 있어요, 심리가.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그냥 이내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몇 회기 또는 코칭, 그 다음에 또는 강연 몇 번 이런 걸 들으면서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물론 자가 힐링법도 가지고 있죠.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잠을 며칠 동안 잠자고 좀 쉬고 휴가 내서 이렇게 한다든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힐링 기법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것 이런 정도가 심리 문제거든요. 힐링 기법은 지금 흔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담실 코칭하는 것 기타 등등에서는 심리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훌륭한 데입니다. 그거만 하는 데가 없어요. 문제는 심리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힐링 기법 가지고 심리 장애를 치료하려고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두 개로 두 개가 세 개로 물론 우리가 이 심리 장애는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장애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약 60%에서 70%가 자연 회복을 합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고 뭘 하고 이런 힐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도움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 60~70%가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0~40%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장애를 들어갑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대표적인 게 9.11 테러인데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나 되신 줄 알아요? 일어난 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 다 돼갑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미국에도 제가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 9.11 테러에서 약 30%가 아직 외상스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정부에서 약물 처방에 관련되는 걸 평생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끝내 만회 때문에 미 의회에서 왈가왈부거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되면 치료법이 없어요. 오로지 약에 의존해서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약 30% 정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치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관련되는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런 관련되는 것들이 회복을 합니다. 이미 그때는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전 국민이 거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이었어요. 외상 스트레스급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했죠. 분노도 대단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상 스트레스가 자연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는 자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학부모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와 연결되는 동료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다이빙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약 30%는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해만 때만 되면 올라와가지고 막 자살기도 하고 이러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일들이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이런 분들한테 흔히 발생을 합니다. 외상 스트레스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이 고통을 받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페를 가셔서 이 관련되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맨 뒤쪽에 제가 한 줄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경찰청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되는 곳이라든가 군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꼭 불러주시라고. 물론 안 부릅니다. 그건 일부러 올려놨어요. 제 이메일도 올려놓고 거기에는 제 모든 것들이 다 전부 공개되어 있는데 왜 연락을 달냐면 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약으로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약으로. 근데 약을 복용하려면 이 엄청나게 강력한 걸 다운시키려고 몸을 다운시켜버릴 텐데 그 사람이 과연 일을 올바르게 과연 사회생활을 그리고 가정생활을 일반적인 생활을 과연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몸이 다 다운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끊고 싶은데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끊지를 못한 채 진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 강력한 트라우마에 관련된 심리장애는 그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심리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자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 장애는 회복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심리가 완전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에 약 8회차, 9회차 여기 가게 되면은 뭘 하게 되면 치료법의 치료 원리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의학에서는 몸을 가지고서 여기를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심리를 다루게 되면 무조건 더 망가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작용되는, 느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용도 한다고 했거든요. 어디와? 인식과 작용하고 기억과 작용하고 표현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인위적으로 작용을 시킵니다.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용하는 원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몸, 인식, 여기 하나 안 건드립니다. 이 마음이, 오로지 마음이 작용을 하도록만 건드려주거든요. 그러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까지 임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치료법이에요. 이걸 해오다 보니까 2개, 1개 장애가 발생된 걸 치료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방금도 말씀드렸죠. 저는 몸을 모릅니다. 의학자 아닙니다. 저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심리 모릅니다. 저 심리학자 아닙니다. 하다못해 상담사 자격증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마음 전문가일 뿐입니다. 요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체계, 원리. 그래서 역으로 작용하게 할 거냐, 순하게 작용하게 할 거냐, 그 원리는 알고 있는 그냥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심리장애를 요걸 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만, 제가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한국말밖에. 근데 미국인도 통역 써가지고 치료합니다. 왜? 요거 자동화 시키면 되거든요. 심리도 알 필요 없고, 저는 신체에 관련된 것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체 질병이 있거나 문제 있다? 야, 복용해. 그러면서 얘를 가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전 세계인들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종, 국가, 그 다음에 종교, 기타 등등 관련된 것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의 마음은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5년간을 준비를 했는데,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계속 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건데, 요번에 이제 일본에 심리치료센터를 설립을 한 거, 심장의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물론 뭐 또 일본인이, 중화권인이, 그 다음에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심리장애 치료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여기서 이번 학기에 배우시게 된 겁니다. 아, 치료법이 있구나. 저런 원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구나. 말도 안 돼. 저런 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였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마이너스 만으로 갔을 때 자기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플러스 만에 간 사람은 언제 타이를 죽일지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길거리 가다 어깨 한번 부딪히면 그 사람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플러스 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되는 내용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분석을 못해서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외상스트레스 장애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와 연결돼서 인간의 마음이 심리와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악화돼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어떤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이 시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차츰차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만 참고를 해서 오늘은 그냥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엄청나게 다르구나, 그리고 치료법도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특히 회복력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없는 건 완전 고장난 거고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 코칭, 강연, 기타 등등 기법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만 오늘 기억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질문이 없으시군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 질문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제가 통상 30분 전에는 여기로 옵니다. 여기 앉아있거든요. 30분에 40분 전에는 도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 개인적인 필요한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교육이 끝날 때, 이게 강의가 끝났을 때 통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시간이 뒤에 널널합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시간에 질문하는 건 점수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네 분 중에 한 분은 안 들으셨으니까. 안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성적은 어떻게 나간다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굳이 또 리바이브를 안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책을 읽어봤는데요. 네. 책을 읽으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좀 그렇죠. 빨리 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구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은, 한위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어떤 책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이걸 치료하려고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특이해. 사람들은 잘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심리학자도 아니면서 이것도 어떻게 알았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렇다고 계기가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컴퓨터 하기 싫어가지고 때려치고 저는 이공계통을 전공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도 제가 공고를 나와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대학도 제가 우리나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학교에 전산학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대학교에. 그거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학부가. 지방대학인데 거기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컴퓨터로 사업하다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자 해서 인문계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고 파기 시작한 게 마음. 인간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끝장을 내보려고 들어 어차피 이판사판인데요, 뭐. 너무 뒤쫓아가서 망하나. 그죠? 너무 뒤쫓아가서 망하는 거나 어차피 내가 혼자 들고 파다가 망하나. 거가 거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쫓아가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남이 안 하는 걸 하다가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글로 들고 파고 들어온 게 이제 한 20년 된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이 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네. 읽어봤는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쓰시는데 수없이 많이 그 교정도 하고 이렇게 원고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오타자가 많습니다. 아니 못할자는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이거를 저기를 하셨는지 네, 이거를 왜냐면은 처음부터 또 검토하는 논문 아닌 논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글을 하나 딱 쓰게 되면 돌아보질 않습니다. 저거 집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료했던 거 쭉 모아놓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텍스트 관련되는 거를 정리해놓고 쭉 펴놓고 난 다음에 내리 쓰고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타자가 좀 많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죠. 뭐 요건 요만큼, 요건 요만큼, 요건 요만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배열,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썼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7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성마음이론은 쉽게 썼습니다. 이 마음이론에 또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마음이론은 생각보다 쉽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오타자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 쓰면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출판사에 넘어가게 되면 출판사에서 오타자를 점검을 해주는데 그들도 빼먹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저는 기록에 남기려고 만든 거지 그걸 딱히 뭐를 위해서 만들고 유명해지려고 만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론하고 성마음이론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책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어로 주고요.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어로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마음이론 책을 유심히 읽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론 책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중독증 치료하는 건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치료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무총리상하실에 4.13 감독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메일 수없이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을까요? 휴통에 갔겠죠. 아니면 스팸 처리가 돼 있던 거나 안 읽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하면 받냐? 또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중독 치료하는 거, 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기타 등 치료하는 거 치료기법 적용하면 금방 치료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학위를 뭘로 가지고? 학위 없는데 뭘 전공했느냐? 컴퓨터요. 제가 최종 학력이 컴퓨터 전공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독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선풍적인 나름대로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정치심리학이라는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계시는 고려대 교수님 한 분이 이 책 한 번 읽어버려서 마음이론이라는 책을 그분한테는 보내드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쓴 책이라고 또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국에 한번 오시면 뵙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도통 들어올 시간이 없답니다.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금속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브레멘 대학에서 이제 정치 관련된 쪽을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심리 쪽으로 정치와 심리를 연결해서 정치 심리 쪽에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철학 심리 이런 것 쪽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 다 적용이 되니까요. 궁금한 것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일찍 마치자는 계시로 알고, 그래도 편안하게 좀 쉬셔야죠. 가뜩이나 직장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은 또 영상으로 해서 카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페 등록은 학기 중에 언제든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 열고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일상의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알고 싶다?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그 책을 시험시험 화장실에 두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수준만 해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